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16일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라면 한 번쯤은 제대로 들여다봐야 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64년 전 오늘 새벽 총소리와 탱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사건입니다. 1961년 5월 16일 516 군사 쿠데타.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역사 주제 중 하나입니다. 혁명이었다는 시각과 쿠데타였다는 시각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남긴 것들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역사를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자, 먼저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기 전에 당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1960년 대한민국은 커다란 격변을 경험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 정권이 315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전국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419혁명입니다. 결국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오랜 독재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거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뒤이어 1960년 8월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했고 장명 국무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세력들은 날마다 치열하게 대립했고 경제는 어려웠으며 실업자는 늘었고 각종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장교 진급 문제, 군 구조 개편에 대한 불만,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군 일각에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역사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당시 나라가 붕괴 직전이었다는 표현은 이후 쿠데타 세력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강조된 논리라는 점을 역사학자들은 지적합니다.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혼란이 군사적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961년 5월 16일 새벽이 찾아옵니다. 새벽 3시경 육군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군 일부 세력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쿠데타군은 한강다리를 건너 서울 중심부로 진입해 육군본부, 방송국, 정부청사, 주요 통신시설을 차례로 장악했습니다. 새벽빛도 밝아오기 전에 이 나라의 권력 중심이 군인들의 손에 들어간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라디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군사혁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혁명 공약이었습니다. 반공 강화, 부정부패 척결, 경제 재건, 국가기강 확리. 그리고 목표가 달성되면 조속히 민정에 이양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 내부에서 처음엔 반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휘체계의 혼란과 정치권의 효과적인 대응 실패 속에서 쿠데타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주적 절차로 세워진 장면 내각은 집권 9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 사실 이것 자체가 역사 논쟁의 핵심입니다. 당시 군사정권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516혁명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학계와 교과서에서는 516 군사정변 또는 516 군사 쿠데타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역사학계 다수의 견해는 국민의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군이 무력으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킨 사건이라는 점에서 쿠데타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반면 일부 시각에서는 당시의 혼란을 수습하고 이후 경제개발의 기반을 닦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쿠데타 이후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설치하고 약 2년간 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민정 이양을 선언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됩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거푸 추진하며 강력한 국가주도 산업화를 이끌었습니다. 수출 중심 경제, 사회 간접자본 확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급속한 경제성장이 뒤따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의 경제 성과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학계는 경제성장의 성과와 쿠데타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성과가 있었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무력으로 뒤엎은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반대로 쿠데타였다고 해서 이후의 모든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논리도 존재합니다. 이 긴장이 지금까지도 한국 현대사 논쟁의 핵심에 있습니다. 또 하나 516이 남긴 가장 긴 그림자는 정치 구조에 있었습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전례가 생겼고 이는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흐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통령 권력의 극단적 집중, 정보기관의 확대, 권위주의 체제의 강화, 그리고 훗날 1972년 유신체제, 1979년 1212 쿠데타로 이어지는 흐름을 516의 연장선으로 보는 역사 연구도 많습니다.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 역시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입니다. 산업화와 경제개발을 이끈 지도자라는 평가와 민주주의를 탄압하고 장기 집권한 권위주의 독재자라는 평가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 두 평가는 서로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합쳐지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대체로 어느 한쪽으로 단순화하는 것 자체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경고합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탱크 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깨어난 서울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라가 안정될 거라고 안도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어렵게 찾아온 민주주의가 다시 꺾이는 것 같아 참담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두 마음이 공존했던 것 자체가 이 사건이 그만큼 복잡한 현실 속에서 벌어졌다는 증거일 겁니다. 64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사건 앞에 쉽사리 마침표를 찍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게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답보다 깊은 질문이 더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